근데 이 근사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번에 이번 시간에 그것만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근사 체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2006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16년 전이군요. 근사체험에 대한 학술서를 하나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나온 유일한 학술서고, 지금까지도 아마 근사체험에 대해서는 나온 학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근사체험이란 용어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임사체험이란 용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사체험은 영어로 여기서 번역한 건데 near death 이걸 번역한 거거든요. experience. 근데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근사가 돼요. 가까운 거니까. 근사. 임사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보다 좀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근사 쪽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근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거기서도 근사체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확한 용어를 쓰자 해서 근사체험으로 쓰기도 하겠습니다. 근사체험이라는 것은 뭐 사고라든가 뭐 수술 이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분 뒤에 깨어나서 자기가 이제 체외 이탈한 그 상태, 영혼 상태에서 겪은 것을 말하는 것, 그거를 근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 근사체험자와 진짜 죽은 사람들하고 체험이 어떻게 다른 거냐, 이제 이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사체험자들은 탯줄을 끊지 않은 죽음이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하고 영혼하고는 기독교 전통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은. 실버, 이 은줄로 연결돼, 실버 스레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끊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고, 근데 근사 체험자들은 이 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은줄이 끊어지게 되면 뭐 부처님 할아버지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다시 못 깨어나게, 다시 이제 죽었다 다시 삶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란 친구를 죽었다, 이 친구가 죽어가지고 다 칭칭 동교매해서 동굴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죽은 지가 며칠 지났어요. 근데 그거를 살려서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좀 이상한데, 그거는. 어떻든.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도 아직 끊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끊어졌구나, 안 끊어졌구나. 그래서 이거 안 끊어졌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만 하네. 이래서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줄여서 이거를 뭐라는 거니? NDE라고 하거든요. NDE. 그 다음에 근사체험을 한 사람은 여기다가 ER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DER. experienc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 보통 굉장히 다양은 해요. 근데 보통 2, 3분도 있고, 길어봐야 5분, 10분, 15분 이 정도, 15분 정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이 꺼져가지고 피가 잘 안 돌고 이럴 때, 만일에 두뇌에 산소 공급이 3분 내지 5분 정도 안 되면 두뇌는 죽는다. 그 두뇌 부분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뇌는 한번 죽으면 다시 소생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깬 사람도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미국의 신경 쪽에 알렉산더 그 교수는 무려 7일간을 그 코마 상태에 있다 깨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깨어났는데, 이제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인데요. 이란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재판해 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하루 만에 또 다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는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란은 다시 바로 죽여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불과 수일 전에 우연히 이전에 그 교도관 생활을 했던 분의 그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재밌어서 그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 사형을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을 사형시킬 때 요새는 사형이 집행 안 되는 지가 수십 년이 됐죠. 근데 그 전 얘기 70년대 얘기예요. 그때는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은 저런 교수형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하는데, 잠깐 한 사형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의사가 밖에서 오고 안에 있는 무슨 누가 의사 같은 사람이 다 해서 완전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검사가 또 다시 쫙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인해야, 그다음에 소장이 또 오케이 해야 이제 그게 죽은 거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 과정 거치고 이제 그 냉동고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형수가 안구 안구를 기증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구를 적출하려고 딱 이 시술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푸 하고 숨을 내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걸으면 날 살려 도망가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벌떡 앉더래요. 그리고 앉아서 계속 푸 이러더래요. 근데 이 교도관 이분이 보니까는 의식은 돌아온 것 같지는 않고, 놀래가지고는 상부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다시 사형 집행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형수가 다시 죽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한국은 아니었지만 유럽 경우를 보니까 공동묘지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묘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무슨 비석 같은 걸 놓고 여기 종을 달아, 종. 이게 종이 이제 끈이 이제 그 관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살아나오면 종 울려라 이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예전 사람도 아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자기 육신을 내려다보고 말이죠. 뭐 어두운 동굴을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뭐 텔레파시로 교감하고 이런 것들. 처음에 이런 얘기들 할 때 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하느냐. 상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동안 계속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 미쳤냐 말이야. 특히 의사들이 그래요. 옆에 주변 그 친척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근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이게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느냐? 바로 1975년도에. 이게 근사체험 연구가 이래서 중요한 건데요. 드디어 4, 5세계 연구에 큰 전기가 찾아옵니다. 빗장이 열린 1975년에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 이게 사실은요, 무디 박사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주니어가 뭡니까, 이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레이몬드 무디라는 건. 주니어는 아들, 그러니까 레이몬드 무디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사실 원래는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까지 불러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레이몬드 무디 박사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책을 내면서 드디어 학술적인 과학적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근사체험에 대한 얘기가
무슨 경멸의 대상, 부정의 대상이 아니고 비과학적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책 뭐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Life After Life. 이 사람 그 뒷얘기를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원래 철학 박사여서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죠. 죽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강의 끝나고 학생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죽었다 살아온 것 같은 체험을 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수차례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제대로 연구해봐야 되겠다. 근데요,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쪽 연구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합니다. 왜? 의사들만이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 또 그런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의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됩니다. 그 뒤부터 이제 그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까 말한 그 Near Death Experience라는 거 있잖아요. ND 그걸 이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용어 자체를. 그래서 그 여러 사람 150명 정도를 사례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걸 다시 축약해서 쓴 책이 바로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게 75년에 미국서 번역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마침 1977년에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됐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제가 대학 시절인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보고서 한동안 그 법열경에 빠져 있었죠. 아, 이게 죽음 뒤의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책은 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뭐 1,300만 부 이상 뭐 판매가 되고 뭐 수십 개국어로 번역이 되고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뭐 그 뒤에도 뭐 이런 분들이 나오면 항상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는 꼭 나가더라고요. 거기 나가게 되고 그 뒤에도 많은 그 강의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이제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또 근사 체험, 품위 있는 죽음, 상실 이후의 삶 이런 그 주제로 많이 강의를 하게 되고 그 44년인가 생인데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많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 근사체험의 단계를 처음에는 9단계로 나누더니 제가 이제 그 축약해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되니까 11개의 단계로 나누고 버즈, 소음, 비즈즈 이런 소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죽기 전에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고 체외 이탈을 하고 터널이 있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늘로 그 터널 저쪽에 한 빛이 있는데 하얀 빛이 있는데 그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그러다가 먼저 사망한 친척들을 보게 되고 그 빛나는 그 빛의 존재와 만나고 그 존재와 같이 그 라이프 리뷰 자기 삶에 대한 회상을 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연구의 포인트는요. 터닝 포인트는 1980년에 케니스 링이라는 사람이 링이라는 사람이 Life at Death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삶 바로 이 근사체험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써냈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참 드문 경우예요. 심리학을 전공한 의사가 아닌 거니까. 이분의 이 책의 중요성은 최초로 학술서 아까 레몬드 무디 책은 그냥 사례를 모아서 이렇게 편집한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례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를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의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큰 특징은 통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객관성과 신빙성을 높이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연구하는가 말이죠. 근사 체험하는 사람과 비체험자들 둘을 놓고 체험군을 둘을 놓고 서로 비교를 하게 해요. 그다음에 다양한 변수를 여기다 적용시킵니다.
남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나이는 젊고 늙은 것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종교별로 어떻게 다른지, 뭐 교육 정도에 따라서 근사 체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뭐 예를 들어서 근사 체험한 사람들이 뜻밖에도 이혼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꼭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얘기니까. 이제 이 체험자와 비체험자들이 그 이혼하는 비율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드디어 1981년에 학회가 결성이 돼요. IANDS 이제 약자로 한 거거든요. 제가 다 안 쓰겠습니다. 그냥 International Association Near Death Studies 이렇게 해가지고 1981년에 이게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제가 또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아주 그 거의 아마 1/4분기 이제 1년에 4번씩 이 발표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회원이 돼서 이 자료집을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다 영어로 돼 있잖아. 읽기 귀찮아가지고 한 몇 회 이제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벌써 미국에서는 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언간 생심이죠. 그 뒤에도 이제 이분 뒤에도 같은 이 근사 체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 많이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꼽을 수 있는 분이 퀴브랄로스 박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죽음 뒤의 세계에서 전혀 믿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이 근사 체험한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많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재미난 거는 본인도 체외 이탈 체험을 해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분은 체외 이탈 체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는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덴버,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라는 도시에 그런 체외 이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센터가 있어요. 로버트 먼로라는 사람이 만든 센터가. 거기 가면 2개월짜리인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로 봤는데 거기 직접 참여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제가 체외 이탈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On Life After Death라는 책이거든요. On Life After Death. 1991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이 책은 그동안에 이 양반이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강연들, 그거를 이제 모아서 네 챕터로 봐서 이제 내온 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 제가 93년인가 4년인가 미국에 학회를 가게 됐어요. 한국 학교를 가서. 시간이 좀 남아서 책방을, 저희들이야, 교수들이야 책방 가는 게 이제 아주 일상적인 코스니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론 이분 이름은 알았죠, 제가. 이분이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죄다 읽어버렸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네 개니까.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96년, 제가 이제 아직도 2000년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70년대 사람이라서 96년에 그 사후생이란 제목으로 번역을 해서 냈죠. 이 책은 좀 나간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게, 재밌게도. 그 다음에 이분 알렉산더 박사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하버드 출신의 그 신경외과 전문의, 세계적인 뇌과학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세계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 양반도 2008년에 어떤 뇌막염에 걸렸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존율이 1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났더니 이거 0%. 이거 도저히 깨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7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양반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이제 영혼 상태에서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양반 요새 뭐 하나 보니까 올해 2022년입니다. 올해에도 국제근사체험연구학회에서 발표하더라고요. 예. 이제 의사 다 때려치고 원래 이제 이런 근사체험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가졌던 직업 다 때려칩니다. 왜? 자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엄청난 체험을 그 이웃과 나눠야겠다는 그런 이 사명감, 의무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이분도 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갔죠. 예. 참 한국에서는 이런 톡쇼에서 언제 이런 주제를 다룰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말씀드렸던 롬멜 교수. 이 양반은 이제 이 심장 전문인데, 이 양반 좋았던 게 심장을 주로 하니까 이제 심장 그쪽 의사들은 하드어택, 심장 뭡니까? 쇼크를 받은 사람, 심정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이 보고 또 회생한 사람도 보고. 그래서 회생한 300여 명의 사람들, 그런 근사 체험자를 이제 가지고 대상으로 사례 연구해서 논문을 썼고, 그게 3대 의학 학술지인 랜싯이라는 건 뭔가니, 이게 철자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술지 이름이 LINCET, 이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 있잖아요, 칼. 그걸 랜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겠죠. 거기에 논문이 게재되면서 드디어 근사 체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의 사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주장을 이제 근사 체험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친 이 체험의 여러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뭐 레이먼드 무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단계, 롬멜은 10단계, 어떤 학자는 17단계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가장 간단하게 좋은 거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5단계로만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사 체험의 첫 번째 단계, 체외 이탈 단계다. 영어로는 out of body experience. 이게 줄여가지고 OBE. 이 사람들은 줄이는 걸 좋아해요, 이게. 영어가 기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를 보통 유체 이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유체라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체외 이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체험인데 뭔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우리의 의식이 이 에너지화 되어가지고 육체와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이 우리 육신을 빠져나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이 의식 속에 깃들어 있다가 나가는 게, 이게 제가 이제 다 뭐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할 텐데, 우리는 지금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육신이 있고 이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와서 와가지고 여기 깃든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원래 영이 와서 일정한 에너지장을 형성하라고 여기 프로그램 된 거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합되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체외 이탈 현상이라는 거는 바로 이 육신과 영의 그 관계가 당분간 이렇게 끊어진다고 그럴까? 잠시 끊어진다고 그럴까? 육신을 가만 놔두고, 그러나 아까 말했던 생명줄, 은줄, 그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참, 그래서 계속 제가 매일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육신이 아니고 육신을 가진 영혼이, 그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사 체험이 사후생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겁니다. 근데 이 근사 체외 이탈 체험은 뭐 굳이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 우리도 많이 한다. 특히 어렸을 때는 많이 나와서, 여러분 제 꿈에 막 하늘 날아다니는 꿈 꾼 적이 있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꿈은 이제
이 체외 이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비행기 타고 막 떨어지거나 말이야. 이런 꿈이 또 나오죠. 그럼 그거는 육체로 다시 가는 그런 체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그다지 뭐 기이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꿈꾸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갔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잊혀지질 않아. 저도 그런 꿈이 있는데. 근데 그건 뭐냐? 이제 체외 이탈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영혼들의 세계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꿈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꿈은 금방 잊어버려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꿈들은. 근데 이 꿈은 달라요. 자, 두 번째 터널 체험입니다. 얘기했죠. 이제 체외 이탈해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하얀 빛이 있단 말이죠. 그 빛을 따라가는데 그 이제 캄캄한 터널처럼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빠져나가면서 소음 같은 게 이제 들릴 수도 있고, 뭐 소음이라는 게 아마 영혼과 육체가 지금 이제 결합되어 있다가 이제 분리되면서 아마 소음이 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터널뿐만이 아니라 동굴로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우물, 나무통, 계곡,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길로 하면서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가는 흡수돼서 가는데 이 주변에는 그 다른 영혼들이야 있어요. 나를 인사하는 거, 환영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들이야 그게 뭐 아주 간단해. 먼저 타계한 부모님들이라든가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반려동물까지 나온다 그래요. 또 생전에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 그런 영혼도 나오고. 그러다 그때 이제 자기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혹은 뭐 수호령, 가디언 스피릿, 이제 이 만난 경우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케블러 로스 책에 보면은 어떤 이제 할머니가 이제 거의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건 아주 체외 이탈하기 전이에요. 맞이해서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가 다시 왔군요. 그래서 누가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5살, 4살 때 같이 대화하던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다시 왔다고. 바로 그게 그 수호령 같은 존재거든요. 로스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한 명 이상의 수호령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뒤에 다 누가 같이 있다. 그게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저기 영계 법칙은 그 수호령들은 절대로 우리 여기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간섭 안 해요. 제가 그 나중에 또 재미난 주제가 있어요. 어떤 때 간섭을 하고 들어오는지. 위급한 경우 아니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어떻든 그런 수호령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Always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lways라는 영화. 이거는 한국에서는 뭐 영혼은 그대 곁에라는 그 제목으로 됐는데, 여기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기 나와요.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은 리차드 드레이퍼스라는 그 미국 배우인데, 이 기상청에서 이제 비행기 조종하던 사람인데 죽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영계에 가서 오드리 헵번을 만나는데, 오드리 헵번이 수호 천사 같은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그 죽음 뒤의 세계를 얘기할 때 탑 10에 들어가는 영화니까 혹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또 애틋한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영화만 가지고 한번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왜 터널 체험을 하느냐? 그건 왜 하는 거니? 우리는 여기 물질계 아닙니까? 여기에서 파동이나 진동, 영역. 그러니까 저쪽 이 영계의 영역은 에너지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떤 통과 의례 같은, 통과 체험 같은 그것을 하게 된다. 여기는 이렇게 3차원이지만 이 영계, 영혼들의 세계는 4차원이라고 보통 그냥 4차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하고 홀리스틱한 세계. 그러니까 시공 개념이 없고, 그렇게 나중에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